자정을 넘긴 대기업 사무실. 42층 높이의 빌딩에서 유일하게 불이 켜진 곳은 마케팅팀 부장실 뿐이었다. 27세 신입사원 수아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42세 도현 부장은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다. 수아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그의 책상 모서리에 살며시 내려놓았다. 그 순간 도현이 깨어나며 수아의 손목을 잡았다. 갑작스러운 접촉에 수아의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고 도현의 얼굴과 불과 몇 센티미터 거리까지 가까워졌다. 두 사람의 숨결이 뒤섞이는 순간 수아의 가슴이 도현의 어깨에 살짝 닿았다. 전기가 흐르는 듯한 순간이었다. 커피잔이 살짝 기울어지며 뜨거운 액체가 책상 위로 흘러내렸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움직일 수 없었다. 도현의 거친 손이 수아의 가는 손목을 감싸고 있었고 수아는 그 온기에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 순간이 시작되기까지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수아는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한 엘리트였다. 하지만 입사 첫날부터 그녀를 괴롭힌 것은 바로 도현 부장이었다. 42세의 도현은 회사에서 가장 까다로운 상사로 유명했다. 차가운 표정과 날카로운 지적으로 신입사원들을 떨게 만드는 인물이었다. 수아 역시 처음에는 그를 무서워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도현은 다른 신입사원들에게는 냉정했지만 수아에게만은 미묘하게 다른 모습을 보였다. 야근할 때면 조용히 커피를 건네주고 실수를 했을 때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혼내지 않았다. 오히려 따로 불러서 조근조근 설명해주곤 했다. 수아는 처음에는 이런 배려를 상사의 예의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현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회의 중에도 복도에서 스쳐 지날 때도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전환점은 어느 금요일 밤이었다. 대형 프로젝트 마감을 앞두고 팀 전체가 야근을 하고 있었다. 하나둘 동료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마침내 사무실에는 수아와 도현만 남게 되었다. 수아는 자료를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도현은 그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에어컨이 고장났다. 7월의 무더운 밤, 사무실 안은 금세 후끈해졌다. 수아는 자신도 모르게 블라우스 단추 2개를 풀었다. 가슴골이 살짝 드러나는 순간 도현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렀다. 수아가 고개를 들어 도현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상사의 시선이 아닌 한 남자의 욕망이 담겨 있었다. 수아는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발에 걸린 전선 때문에 비틀거렸다. 도현이 재빨리 일어나 그녀를 붙잡았다. 수아의 몸이 도현의 가슴에 파묻혔고 그의 강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두 사람은 잠시 그 자세로 멈춰 있었다. 수아는 도현의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었고 도현은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샴푸 향에 취했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말없는 긴장감이 흘렀고 서로를 의식하게 되었다. 도현은 수아에게 더 자주 일을 맡겼고 수아는 그런 관심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설레기 시작했다. 결정적 순간은 한 달 후에 찾아왔다. 수아와 도현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중이었다.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춰 섰다. 정전이었다. 좁은 공간에 둘만 남게 된 상황.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켜진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괜찮으세요? 도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허스키했다. 수아는 고개만 끄덕였지만 실제로는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다. 더운 여름이었지만 에어컨이 꺼진 엘리베이터 안은 더욱 후끈했다. 수아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고 도현은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봤다.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흔들렸다. 수아가 비틀거리자 도현이 그녀를 벽으로 밀어 감쌌다. 두 사람의 몸이 완전히 붙었다.
수아의 등은 차가운 엘리베이터 벽에 닿아 있었고 앞쪽으로는 도현의 뜨거운 몸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도현의 손이 수아의 얼굴을 어루만졌고 수아는 그 손길에 눈을 감았다. 두 사람의 입술이 거의 맞닿을 뻔한 순간 엘리베이터가 다시 작동했다. 문이 열리면서 현실로 돌아온 두 사람. 하지만 그날의 긴장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더욱 은밀하게, 더욱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다. 도현은 수아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점심시간에 맛있는 식당을 추천해주고 퇴근 후에는 일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명목으로 카페에서 만나기도 했다. 수아 역시 그런 도현에게 점점 마음을 열어갔다. 42세의 성숙한 남성이 주는 안정감과 배려는 27세 수아에게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것이 위험한 감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회사 내 상하 관계, 그리고 15살의 나이 차이. 무엇보다 도현에게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결혼 문제가 있었다. 도현은 2년 전부터 아내와 별거 중이었다. 결혼 13년 차에 접어들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지쳤고 결국 이혼을 결정했다. 하지만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로 인해 법적 절차는 계속 지연되고 있었다. 아직 공식적으로는 기혼자인 상태였다. 수아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도현이 결혼 반지를 끼지 않는 것을 보고 단순히 미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에게 더 자유롭게 마음을 열 수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다.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우연히 도현과 수아가 카페에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것도 모자라 사진까지 찍었다. 그 사진은 순식간에 회사 내 SNS 그룹 채팅방에 퍼졌다. 부장님이랑 신입이 사귀나? 설마 불륜? 신입이 승진하려고 접근한 거 아냐? 악의적인 추측들이 쏟아져 나왔다. 수아는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었다. 더 큰 문제는 이 소문이 도현의 아내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었다. 분노한 아내는 다음 날 회사로 찾아왔다. 로비에서 수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녀는 수아가 나타나자마자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당신이 우리 남편을 유혹한 그 여자야? 아내의 목소리는 회사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수아에게 집중되었다. 수아는 상황을 파악할 새도 없이 아내의 따귀를 맞았다. 절다고 해서 남의 남편을 빼앗으려고? 부끄러운 줄 알아. 수아는 충격에 빠졌다. 도현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된 것이다. 게다가 자신이 불륜녀로 오해받고 있다는 현실이 참을 수 없었다. 그날 수아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도현은 이 모든 상황에 절망했다. 자신 때문에 수아가 상처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수아를 찾아가 모든 것을 설명하려 했지만 수아는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 저는 불륜을 할 생각이 없어요. 부장님도 아직 기혼자시잖아요. 수아의 냉정한 말에 도현은 큰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도현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17년간 다닌 회사를 떠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수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아내와의 이혼 절차를 빠르게 진행시켰다. 한 달 후, 비 내리는 밤. 도현은 수아의 집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이혼 확정 서류를 들고 있었다. 수아가 문을 열자 도현이 무릎을 꿇었다.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었어요.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어요. 수아는 울음을 터뜨렸다. 한 달 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다. 도현 역시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빗속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진정한 키스를 나눴다. 도현의 손이 수아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겼고 수아는 그의 목을 감쌌다. 거리의 네온 사인이 두 사람의 실루엣을 붉게 물들였다. 그날 밤 수아의 원룸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완전히 가졌다.
조심스럽게 서로의 옷을 벗겨주며 오랫동안 참았던 열정을 분출했다. 42세 남자의 성숙함과 27세 여자의 순수함이 만나는 순간이었다. 수아는 도현의 품에서 여자로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고, 도현은 수아 때문에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다. 도현은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고, 수아 역시 취업 준비를 다시 해야 했다. 두 사람 모두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주변의 시선도 곱지 않았다. 수아의 부모는 15살 연상의 이혼남과의 연애를 반대했고, 도현의 전처는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서로를 놓지 않았다. 도현은 작은 회사에 재취업했고, 수아도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경제적으로는 예전만 못했지만 두 사람은 함께라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6개월 후, 두 사람은 작은 교회에서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몇 명 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넘쳤다. 수아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도현의 팔짱을 꼈고, 도현은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다. 호텔 침실에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을 나눴다. 이제는 어떤 방해도 없었다. 합법적인 부부가 된 두 사람은 마음껏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다. 도현은 수아의 몸 구석구석을 탐닉했고, 수아는 남편의 품에서 완전한 여자가 되었다. 결혼 후 1년이 지났다. 수아는 임신했다. 42세의 도현에게는 늦둥이였지만 두 사람은 기뻤다. 수아의 배가 부르기 시작하자 도현은 더욱 세심하게 아내를 돌봤다. 임신 중에도 두 사람의 사랑은 계속되었다. 조심스럽지만 여전히 뜨거운 밤들을 보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새로운 시련이 찾아왔다. 도현의 전처가 양육비를 올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게다가 수아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임신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했다. 경제적 압박이 심해졌다. 도현은 밤늦게까지 일했고, 수아는 임신한 몸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한때는 서로에게 짜증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사무실을 떠올렸다. 금지된 사랑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을 말이다. 어느 날 밤 수아가 조기 진통으로 병원에 실려갔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도현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었다. 그는 무리한 일을 줄이고 아내와 아이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로 했다. 현재 결혼 3년 차, 2살 된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는 두 사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넉넉하지 않지만 세 식구가 함께하는 저녁 식탁은 늘 따뜻하다. 수아는 30세가 되었고 도현은 45세가 되었다. 나이 차이는 여전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이가 잠든 밤이면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원한다. 출산 후 더욱 성숙해진 수아의 몸과 가장이 된 도현의 든든함이 어우러져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첫 만남 때의 그 짜릿함은 이제 깊은 애정과 신뢰로 바뀌었다. 도현은 종종 그날 밤을 떠올린다. 자정을 넘긴 사무실에서 수아가 커피를 가져다 준 그 순간. 그때 그가 그녀의 손목을 잡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것이다. 수아 역시 마찬가지다. 그날 밤 도현의 손길에 떨렸던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 27세의 신입사원이었던 자신이 42세 부장을 사랑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금도 두 사람은 가끔 그 사무실 앞을 지나간다. 아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가 우연히 들르게 되는 곳. 그곳에서 시작된 금지된 사랑이 이제는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되었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 15살 차이의 부부, 직장에서 만난 불륜 커플이었다는 과거. 하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 나이와 편견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저녁 무렵
아파트 거실에서 아이와 놀아주는 도현을 바라보는 수아.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다. 금지된 사랑에서 시작되어 진정한 가족이 된 그들의 이야기. 그것은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증거였다.